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먼 곳에 가게 되면 다시는 그곳을 떠날 수 없게 돼. 이 세상에는 아주 멀고 가기 힘든 곳들이 있어서 극소수만이 그곳에 갈 수 있어. 그리고 이런 곳으로의 여행은 그 거리가 멀고 접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준비와 용기가 필요해. 그래서 이곳에 가려면 반드시 철저히 준비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가기 정말 힘든 10곳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야.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이것은 우리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큰 도움이 돼. 정말 고마워. 그럼 이제 시작하자. 넘버 1. 노스 센티넬 섬, 인도. 노스 센티넬 섬은 벵골만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인도의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의 일부야. 이 섬의 면적은 60제곱킬로미터야. 거의 작은 도시만한 크기지. 이 섬은 울창한 숲과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어. 그래서 접근하기가 어려워. 이 때문에 이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접근하기 힘든 장소 중 하나야. 이 섬에는 센티넬족이라고 불리는 부족이 살고 있어. 이들은 아직 현대 세계와 접촉한 적이 없는 아주 오래된 부족이야. 그들의 생활 방식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 그들은 농사를 지거나 가축을 기르지 않아. 그들은 사냥을 하고 낚시를 하며 숲에서 과일이나 식물을 채집해서 살아가. 그들은 작은 배를 사용하지만 깊은 바다로 멀리 나가지 않아. 하지만 센티넬족의 정확한 인구수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그들의 인구는 대략 50명에서 200명 정도로 추정돼. 아직까지도 그들의 언어는 이해되지 않아. 왜냐하면 아직까지 외부인이 그들과 오랫동안 대화한 적이 없거든. 안다만 제도의 인근 부족들조차도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이 말은 그들이 오랫동안 다른 집단과 분리되어 있었다는 뜻이야. 그들은 외부인이나 방문객이 자기 섬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들은 활과 창을 사용해서 다가오는 사람을 쫓아내. 1974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온 한 그룹이 그들을 연구하기 위해 섬에 갔어. 그들은 좋은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 장난감, 코코넛, 그리고 요리도구 같은 선물을 가져갔어. 하지만 친근하게 대해주길 바라던 것과 달리 센티넬족이 그들에게 화살을 쏘았고 그룹의 감독이 허벅지에 맞았어. 게다가 2006년에는 2명의 인도 어부가 배가 고장나서 섬에 표류하게 되었어. 그들은 센티넬족에게 살해당했고 시신을 수습하려던 구조대도 화살을 맞아 결국 시신을 회수하지 못했어. 이번 트리스탄 다쿠냐, 남대서양. 트리스탄 다쿠냐는 남대서양에 위치한 작은 섬이야.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외지고 접근하기 힘든 곳 중 하나야. 이곳은 남아프리카에서 2800km, 남아메리카에서 3700km 떨어져 있어. 여기가 너무 멀어서 섬엔 공항이 없어. 여기에 도착하는 유일한 방법은 남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 오는 거야. 여행은 시간이 걸려. 이 외에도 섬의 면적은 98제곱킬로미터야. 이곳은 산악지형이고 퀸메리봉라고 불리는 화산이 있어. 그 화산의 높이는 2062m야. 트리스탄 다쿠냐에는 3개의 작은 섬이 함께 있어. 이넷에서블 섬, 나이팅게일 섬, 그리고 걸프 섬이야. 이 4개 중에서 트리스탄 다쿠냐만 사람이 살고 있어. 걸프 섬은 기후와 자연 연구를 위해 사용돼. 한편 일곱바다의 에든버러는 섬에서 유일한 마을이야. 여기에는 238명이 살고 있어. 그들 대부분은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이 섬은 영국령이기 때문이야. 섬에는 휴대폰 신호가 없어. 하지만 전화와 위성 인터넷은 있어. 하지만 2024년에는 스타링크 인터넷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는 해외와 더 쉽게 연락할 수 있게 됐어. 그곳에는 대형 상점이나 병원, 대학이 없어. 아이들은 작은 학교에서 공부해. 그들이 나이가 들면 계속 공부하기 위해 섬을 떠나야 해. 또한 섬의 기온은 온화하지만 비가 많이 와. 평균 기온은 15도이고 25도까지 올라가는 일은 드물어. 바람이 자주 세게 불고 하늘도 자주 흐려. 그리고 이 섬은 다른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볼 수 있는 동물과 식물이 많아. 인액세서블 아일랜드와 걸프 아일랜드는 독특한 야생동물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어. 이곳에는 많은 새, 물고기, 그리고 바다동물들이 살고 있어. 3. 포인트 니모.
남태평양 포인트 니모는 어떤 육지로부터도 가장 멀리 떨어진 바다의 지점이야. 이곳은 남태평양, 남이와 서경에 위치해 있어.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섬들은 북쪽의 듀시섬, 북동쪽의 모투누이, 그리고 남쪽의 마허섬이야. 이 섬들 각각은 포인트 니모에서 2688km 떨어져 있어. 그래서 여기는 가장 가기 힘든 곳 중 하나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외진 장소야. 게다가 네모라는 이름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 뜻은 없다 또는 아무도 없다야. 이 이름은 또한 줄 베른의 소설 해저 이말리에 나오는 등장인물인 네모 선장에게서 따온 것이기도 해. 포인트 네모는 1992년에 크로아티아계 캐나다인 엔지니어인 헤르보의 루카텔라에 의해 발견되었어. 컴퓨터와 GPS 기술을 이용해서 그는 이곳이 지구상에서 어떤 육지로부터도 가장 멀리 떨어진 장소임을 밝혀냈어. 이곳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때로는 국제우주정거장, 즉 ISS에 있는 우주인들이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가까울 때도 있어. ISS는 지구에서 400km 떨어진 곳에 있어. 반면에 포인트 네모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도 보통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보통은 선원들이나 바다 여행자들만 이곳을 지나가. 이와 관련해서 포인트 네모는 남태평양 환류의 일부야. 이곳은 거의 물의 흐름이 없는 거대한 바다 지역이야. 이 때문에 물의 영양분이 거의 없어서 물고기나 다른 해양 생물들도 거의 없어. 이곳은 생물학적 사막이라고 불리는데 바다 중에서도 거의 생명이 없는 지역이야. 이곳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우주선 묘지, 즉 위성이나 우주선의 쓰레기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여기에는 오래된 위성이나 우주정거장을 떨어뜨려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예시 중 하나는 2001년에 의도적으로 이곳에 떨어뜨린 러시아 우주정거장 미르야. 4위, 오이쿠 무콘. 러시아 오이콘은 러시아 사공화국에 있는 작은 마을, 러시아 화국에 있는 작은 마을 정정수 해본이다. 오충임, 주지모로 서청볕, 더치며 거청. 4위 오이콘, 러시아 사공화국에 있는 작은 마을. 유래저치 자정시오 마을목 사람오도 차쭈거찜이다. 추고지먼 초참한 마을, 러시아 마을 보조문들 모좀 거쳐. 이곳은 산들에 둘러싸여 있고 다른 도시와도 멀리 떨어져 있어. 이곳은 세계에서 사람이 사는 곳 중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 극심한 추위 때문에 이곳은 가기 가장 힘든 곳 중 하나이기도 해. 오이뽀프콘이라는 시베리아의 토착 언어인 이베너에서 유래했어. 이베너 청가 즉 이 이름에는 두 가지 가능한 의미가 있어. 첫 번째는 얼지 않는 지역이라는 뜻이야. 여기에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강이 있기 때문이야. 또 다른 의미는 1년 내내 매우 추워서 호수가 얼어붙는다는 거야. 이곳의 기후는 정말 추워. 1933년 2월 6일에는 영하 67.7도라는 가장 낮은 기온이 기록되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추운 온도 중 하나야. 겨울에는 기온이 보통 영하 50도에서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야. 이곳의 땅은 영구동토층이라 항상 얼어 있어서 거의 식물이 자라지 않아. 여름에는 가끔 날씨가 더워지기도 해. 2010년 7월 28일에는 이곳에서 가장 높은 기온인 34.6도까지 기록된 적도 있어. 즉, 극심한 추위부터 여름의 며칠간은 더위까지 온도 변화가 매우 크다는 뜻이야. 하지만 이렇게 추운 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어. 옛날에는 술록을 기르는 목동들이 그들의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이곳을 지나가곤 했어. 나중에는 가족들이 이곳에 살기 시작했고 작은 마을을 세웠어. 하지만 기후 때문에 그들은 채소나 쌀을 재배할 수 없었어. 그들의 음식 대부분은 고기와 생선이었어. 그들은 종종 생선, 소고기, 말고기, 술록고기를 날 것으로 먹었어. 추운 날씨 덕분에 쉽게 상하지 않았거든. 여기서는 많은 것들이 하기가 힘들어. 화장실은 집 밖에 있어. 물이 드는 파이프가 얼어붙기 때문이야. 자동차는 항상 시동을 켜둬야 해. 시동을 끄면 다시 켤 수 없거든. 그리고 학교는 온도가 영하 55도 이하로 내려가면 문을 닫아. 아이들에게 위험하니까. 5번째, 쿠티니르 파크 국립공원. 캐나다 쿠티니르 파크 국립공원은 캐나다 누나부티의 엘스미어 섬 최북단에 위치한 매우 외진 곳이야. 이누쿠티 트투어로 쿠티니르 파크는 세상 꼭대기의 땅이라는 뜻이야. 이곳은 캐나다에서 북극과 가장 가까운 지역 중 하나이며 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국립공원이야.
이곳의 면적은 37,775제곱킬로미터이고 2000년에 공식적으로 국립공원이 되었어. 이곳은 위치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지역 중 하나야. 고원의 풍경은 독특하고 거의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았어. 많은 거대한 빙하와 높은 산, 그리고 광활한 얼음 사막이 있어. 극심한 추위 때문에 나무나 큰 식물은 거의 없어. 이곳은 기후가 매우 춥고 비도 거의 오지 않아서 살기가 정말 힘들어. 겨울에는 몇 달 동안 해가 뜨지 않고 여름에는 몇 달 동안 해가 지지 않아 24시간 내내 밝아. 여기가 아무리 추워도 이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동물들이 몇몇 있어. 여기에는 사양소, 피어리 카리브, 북극 늑대, 그리고 북극 토끼가 서식하고 있어. 여름이 되면 자이르 팔콘, 롱테일 제거, 세미 팔메이티드 플로버 같은 새들도 공원을 찾아와. 두꺼운 얼음 때문에 자라는 식물이 거의 없어. 여기에는 지유류, 북극 버드나무, 그리고 혹독한 추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작은 풀들이 포함돼. 하지만 쿠티니르 파악에서 인간의 역사는 거의 없어. 여기는 너무 춥고 살기 힘들어서 정착하려고 시도한 사람도 거의 없어. 하지만 수천 년 전에는 프리, 도르셋, 툴레와 같은 고대인들이 이곳을 방문했다는 증거가 있어. 텐트링과 식량 저장고가 발견되어 이곳이 임시거처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줘. 쿠트니르 파악 국립공원도 마찬가지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워. 도로도 없고 호텔도 없으며 이곳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도 없어. 여기에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캐나다 북부의 작은 마을인 레졸루트 베이에서 비행기를 타는 거야. 6번 스발바르, 노르웨이. 스발바르는 북극해에 위치한 여러 섬들로 북극점과 매우 가까워 노르웨이의 일부이지만 본토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 이곳은 극심한 추위와 두꺼운 얼음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외딴 곳이자 접근하기 힘든 장소 중 하나야. 스발바르는 노르웨이 북쪽에 위치해 있고 본토에서 약 930km 떨어져 있어. 이곳의 면적은 약 6만 1000제곱킬로미터로 거의 루손섬 전체와 맞먹는 크기야. 이곳은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장 큰 섬은 스피츠베르겐이야. 롱이어 바이엔이라는 이곳에서 가장 큰 마을도 바로 여기에 있어. 한편 이곳에는 두 가지 독특한 계절이 있어. 바로 극야와 백야야. 극야는 10월부터 2월까지 이어지는데 이 기간에는 해가 전혀 뜨지 않고 하루 종일 어두워. 반면 백야는 4월부터 8월까지 이어지는데 이때는 해가 지지 않아서 밤 10시에도 여전히 밝아. 이런 기후 때문에 음식 재배나 다른 나라에서 흔히 하는 일상적인 활동들이 어렵게 돼. 마찬가지로 이곳에 사는 사람도 적어서 약 2,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대부분은 노르웨이 사람이지만 바렌츠부르크라는 작은 마을에는 러시아인들도 있어. 여기에는 영구 거주자가 없어. 즉,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은 없다는 뜻이야. 스발바르에서는 출산도 금지되어 있어. 임산부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들은 출산을 위해 노르웨이로 가야 해. 게다가 추위 때문에 이곳에는 동물도 많지 않아. 하지만 북극곰이 많아서 총이나 보호장비 없이 밖에 나가는 건 위험해. 여기에는 늑대처럼 생긴 작은 동물인 북극여우, 일반 사슴보다 더 작은 스발바르 술록,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새들도 있어. 바다에는 구레, 바다 표범, 그리고 바다 코끼리도 볼 수 있어. 그리고 자연 보호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들을 잡아먹지 못하게 스발바르드에서는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실제로 롱이오바이엔이 이곳에서 가장 큰 마을이야. 넘버 7. 케이프 요크반도, 오스트레일리아. 케이프 요크반도는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의 최북단에 위치한 큰 육지 지역이야.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외진 곳 중 하나이고 가기 힘든 지역이야. 이곳은 서쪽에는 카펜타리아만, 동쪽에는 산호해로 둘러싸여 있어. 이 지역의 가장 끝부분은 케이프 요크라고 불리며 호주 본토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어. 이곳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주하는 사람도 적어. 여기는 특히 우기 때 도착하기가 어렵지. 한편 이 지역의 땅은 넓고 대부분 평평해. 여기에는 맥일워리스 산맥처럼 해발 800m 정도의 낮은 산들도 있어. 사실 이곳에는 두 가지 주요 계절이 있어. 우기는 11월부터 4월까지이고 건기는 5월부터 10월까지야. 우기에는 자주 홍수가 나서
여행이 더 힘들어져. 이곳의 평균 기온은 18도에서 27도 사이야. 지역의 고도에 따라 달라져. 이와 관련해서 케이프 요크 반도의 가장 훌륭한 특징 중 하나는 그곳의 천연 자원이야. 3,300종이 넘는 식물이 있고 그중 260종은 이곳에서만 볼 수 있어. 땅의 많은 부분이 숲, 초원, 그리고 습지로 덮여 있어. 해안가에는 맹그로브 숲도 있어서 많은 동물들의 서식지가 되고 있어. 이 밖에도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동물들이 많아. 골든 숄더드 패럿, 버프 브레스티드 버튼 퀘일, 그리고 러블리 페어리 같은 동물들도 있어. 블랙 헤디드 파이썬, 레이스 모니터, 프리드 리저드 같은 다양한 파충류들도 있어. 이곳에는 호주 전체 나비의 60%도 서식하고 있어. 대형 케이프 요크 버드윙, 나비도 포함돼. 하지만 유럽인들이 오기 전부터 케이프 요크 반도에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호주 원주민들이야. 이곳의 원래 주민들이지. 그들은 자신들만의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지금까지도 소중히 지키고 있어. 여기에 처음 도착한 유럽인은 네덜란드 항해사 윌리엄 존슨이었어. 1606년에 그는 호주 본토에 발을 디딘 첫 번째 외국인이기도 했어. 8번 이토쿠르토어르밋, 그린란드. 이토쿠르토어르밋은 그린란드 동쪽에 위치한 작고 외진 마을이야. 이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외딴 곳 중 하나이고 가기 힘든 곳이야. 이곳은 1925년에 탐험가 에이나르 미켈센과 그린란드 여러 지역에서 온 약 80명의 이누이트 정착민들이 함께 세웠어. 이곳의 이름은 현지 언어로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멀리 떨어진 위치와 극심한 추위 때문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적어. 한편 이 도쿠르토르밋은 칸가르티티박의 피오르드의 북쪽 그린란드 해 근처에 위치해 있어.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피오르드 시스템인 스코르스비산드와 세계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인 북동 그린란드 국립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 때문에 이곳에서는 북극곰, 사양소, 물개와 같은 많은 동물들을 볼 수 있어. 이 동물들은 이 지역 사람들의 생활에도 매우 중요해. 마찬가지로 2020년에는 이토쿠르토르밋에 345명이 거주하고 있었어. 예전에는 인구가 더 많았지만 일자리와 학교가 부족해서 점점 줄어들었어. 많은 젊은이들도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그린란드나 아이슬란드의 다른 마을로 이주하고 있어. 사람이 적기 때문에 병원이나 학교, 그리고 다른 중요한 서비스들을 찾기도 어려워. 사실 이곳의 기후는 매우 추워. 평균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서 이곳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 중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야. 거의 1년 내내 바다가 얼음으로 덮여 있어서 마을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이 매우 힘들어. 보통 바다는 1년에 9달 동안 얼어있기 때문에 마을에 물자를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큰 문제 중 하나는 기후변화야. 지구온난화 때문에 바다의 얼음이 얇아지고 더 일찍 녹고 있어. 이것은 북극곰에게 어려움을 주는데 그들은 사냥하려면 얼음이 필요하다. 먹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북극곰들은 종종 마을로 내려오게 되고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어. 그리고 2015년 WWF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북극곰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북극곰 순찰대를 만들었어. 9번째는 베로우, 알래스카, 미국. 이전에는 베로우로 알려졌던 우트키아급익은 미국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도시야. 이 도시는 알래스카 북극해 근처에 있어. 이곳은 위치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외딴 곳 중 하나이고 가기 힘든 곳이야. 이 도시는 알래스카의 다른 지역과 연결된 도로가 없어. 그래서 이곳에 오려면 비행기나 배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 한편 우트키아급익의 기후는 연중 내내 매우 추워.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30도, 나 그 이하로 떨어져. 바람도 강해서 체감 온도가 더 낮아져. 이 도시는 극야와 백야라고 불리는 독특한 현상이 있어. 매년 11월 이되면 해가 지고 65일 동안 다시 뜨지 않아. 이것이 바로 극야야. 2달 동안 계속 어둠이 이어져. 반면에 5월부터 8월까지는 해가 거의 80일 동안 지지 않아. 이것이 바로 백야라고 불리는 현상이야. 밤새도록 해가 떠 있다는 뜻이지. 하지만 이렇게 극한의 날씨에도 우트키아급익에는 약 4,5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들 대부분은 이누피아투족으로 알래스카의 원주민 부족이야. 그들의 생계는 사냥과 어업에 중심을 두고 있어. 고래, 바다 표범, 물고기 사냥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주된 생계 수단이야. 음식의 원천이야. 그리고 도시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곳에는 학교, 병원, 그리고 다른 시설들이 있어. 하지만 이곳의 위치 때문에 음식, 약, 그리고 다른 물품들을 가져오는 것이 힘들어. 이 때문에 미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물가가 더 비싸. 게다가 우트키아 급익은 여름에도 녹지 않는 영구 동토층, 즉 땅 아래 얼음으로 덮여 있어. 그래서 집들과 건물들이 높은 기둥이나 말뚝 위에 세워져 있어. 땅 위에 높은 기둥이나 말뚝에 세워져 있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영구 동토층이 녹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만약 그게 녹으면 땅이 꺼지고 집들이 무너질 수 있거든. 다른 도시와 연결된 도로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음식과 물품은 비행기나 배로 운반돼. 10번 라린코나다, 페루. 라린코나다는 페루에 있는 작은 마을이야. 이곳은 해발 5,100m 높이에 있어. 그래서 이곳은 세계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가장 높은 곳이야. 이렇게 높기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고 사람들이 금방 지치게 돼. 공기가 희박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지러움을 느끼고 두통을 겪게 돼. 높기 때문에. 여기는 춥고 주변에 얼음도 있어. 나무나 식물도 없어. 이렇게 심하게 추운 곳에서는 식물들이 살 수 없기 때문이야. 한편 라린코나다는 제대로 된 도로가 없어서 가기 힘들어. 이곳으로 가는 길은 가파른 도로와 미끄러운 얼음 때문에 위험해. 그니 산사태나 흙이 무너지는 일도 자주 있어. 여기에는 공항이나 기차가 없어서 트럭을 타거나 멀리 걸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야. 고도가 매우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산병에 걸려. 이 증상들은 심각해. 두통, 어지러움, 호흡곤란, 그리고 때로는 구토까지 있어. 마찬가지로 라린코나다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금광에서 일하고 있어. 하지만 여기의 노동 시스템은 독특해. 이것을 카초레오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광부들은 30일 동안 무급으로 일해. 31일째 되는 날 그들은 광산에서 돌을 가져갈 기회를 얻고 그 돌에 금이 들어있기를 바라는 거야. 그들이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보장도 없어. 그래서 그들의 미래는 운에 달려있는 거지. 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라린코나다의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 예전에는 거주 인구가 거의 12,000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약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추정돼. 게다가 라린코나다에서는 깨끗한 물도 없고 전기도 없으며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어서 생활이 매우 힘들어. 병원도 없어서 누가 아프면 치료를 받으려면 산을 내려가야 해. 채굴 때문에 수은 같은 많은 화학물질이 공기와 물에 퍼지고 있어. 수은은 건강을 해치는 독극물이야. 더러운 물과 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있어.